안녕하세요. 노인 돌봄 전문가를 양성하는 해가빛 요양보호사 교육원입니다. 예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오늘도 힘내봅시다. 해가빛이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요양보호 용어 빈칸 채우기 1탄 요양보호제도 관련 및 서비스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어렵거나 또는 헷갈리는 용어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문제 풀면서 당황하지 않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실업, 장애, 사망, 소득 상실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사회보험의 종류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보험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보험이라고 합니다.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의 개발과 향상에 기여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보험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고용보험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보험은 무엇일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합니다.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을 위해 만 65세 이상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제공하는 연금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보험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등의 분야에서 제공하는 상담, 재활, 돌봄, 관련 시설 이용, 사회참여 지원 등의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사회 서비스라고 합니다. 다음은 유엔에서 정한 노인복지의 원칙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독립의 원칙입니다.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정하게 대우받고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하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존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무슨 원칙에 해당될까요? 자아실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 지원 또는 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 인지 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의 등급 판정 결과 등급의자에 해당되거나 또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대상이며 장기요양의 등급이 있는 경우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 권익보호를 위한 학대 신고 접수,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식 개선 교육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합니다.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일정 기간 보호 조치, 그리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라고 합니다. 치매 초기 상담 및 치매 조기 검진,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치매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치매 안심센터라고 합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의 유형입니다.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에 해당되는 복지시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해당되는 복지시설은 무엇일까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에 해당되는 복지시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그 밖의 서비스에 해당되는 노인복지시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 가정 등에 해당되는 시설을 노인 주거복지시설이라고 하고, 요양시설 또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해당되는 복지시설은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경로당에 해당되는 복지시설을 노인 여가복지시설이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에 해당되는 복지시설을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시설급여에 해당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재가급여에 해당되나 방문간호는 노인복지 서비스 안에 속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와 가입자는 누구인가요?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가입자는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이고 가입자는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래 빈칸을 채워보세요. 몇 세 이상인 자 또는 몇 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이는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의 각각에 해당되는 자격 요건과 함께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위의 조건을 충족하여도 병원 입원 중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노인에게 발병률이 높은 질병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질병의 대표 질병은 뇌졸중, 치매, 그리고 이것이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이라고 하며 대표 질병에는 뇌졸중, 치매, 그리고 파킨슨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컴퓨터에 기입하여 1차 판정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방문조사라고 합니다.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교양 인정 여부 및 장교양 등급을 최종 판정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등급판정위원회라고 합니다. 이때 등급판정위원회는 1차 판정 결과 및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최종 판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인정된 장교양 등급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장교양 인정 유효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교양 인정 유효기간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원칙은 유효기간을 갱신할 때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등급, 그리고 2등급에서 4등급, 그리고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 각각에 해당되는 연도는 몇 년일까요? 1등급은 4년이고 2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3년, 그리고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 장교양 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서비스 안내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장교양 인정서라고 합니다. 대상자 및 가족들이 적절한 장교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한도액, 본인 부담률, 그리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개인별 장교양 이용 계획서라고 합니다. 다음은 급여 종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며 장교양 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재가급여라고 하며 재가급여에는 대상자 집에서 제공하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가 있으며 어르신이 기관으로 와서 서비스를 받는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용구 등 기타 재가급여에 해당되는 급여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장교양 기관으로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시설급여라고 하며 구인 이내 및 가정과 같은 환경을 마련하는 기관을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며 10인 이상으로 입소하게 되는 기관을 노인요양시설, 즉 요양원이라고 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무슨 급여라고 할까요? 특별현금급여라고 합니다. 특별현금급여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는 가족요양비만 있으며 이 가족요양비는 기간이 부족한 도서벽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방문 유행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는 경우 지급됩니다. 자, 여기서 장기요양 기간이란 무엇일까요?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는 곳을 장기요양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설급여, 재가급여에 해당되는 기관들을 장기요양 기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급여의 뜻과는 달리 여기에서의 급여는 서비스 또는 돌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의 구성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조세, 본인부담금은 각각 몇 프로의 부담일까요? 장기요양보험료는 60에서 65%, 국가지원, 즉 조세는 20%, 본인부담금은 15에서 2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이란 서비스 이용자가 내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재원조달이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경위를 의미합니다. 재원은 자금이나 물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조달은 자금이나 물자 따위를 필요한 곳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를 징수하는 곳은 공단이며 그것을 장기요양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예산, 즉 국가의 지원에 해당되는 것을 조세라고 하며 서비스 이용자가 지불하는 것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본인부담금의 부담 비율입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부담금은 몇 프로일까요? 일반 대상자는 15에서 20%이고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40%에서 60%를 경감해 줍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에 해당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더라도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다음은 요양보호 업무의 유형과 내용입니다. 세면도움, 구강관리, 목욕도움, 옷 갈아입히기, 식사도움, 이동도움, 체위 변경, 화장실 이용 돕기에 해당되는 지원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에 해당되는 지원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에 해당되는 지원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말벗,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되는 지원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행동변화 대처에 해당되는 지원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세면도움, 구강관리 등 신체가 직접적으로 닿거나 움직이는 활동들이 들어가는 서비스를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가사일이라고 하는 것, 즉 취사, 청소, 세탁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며 바깥으로 나가서 볼일을 보는 것을 선생님과 함께 나가거나 또는 선생님이 어르신을 대신하여 볼일을 봐드리는 것을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벗과 생활상담 등은 정서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고 행동변화 대처는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입니다. 빈칸을 채워보세요. 대상자의 이것을 최대한 활용한다.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누구에게만 제공한다.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관리 및 투약을 포함한 모든 이 행위는
하지 않는다.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라는 것은 잔존 능력을 지지한다 라는 것으로 바꿔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하며 흡인, 비위관 같은 모든 의료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약의 경우는 외용약 또는 경구약으로 복용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서비스 변경, 의견 충돌 시에는 누구에게 보고한다. 대상자에게 응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무엇에 따라 이것을 처치한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서비스 변경, 의견 충돌 시에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며 대상자에게 응급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응급처치는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시행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대상자를 도와주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숙련된 수발자라고 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서비스 제공 계획서 내용을 숙지하고 서비스 내용 변경이 필요할 때 기관에 보고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정보 전달자라고 합니다.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관찰자라고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말법과 상담자라고 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동기 유발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이라는 것은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지지해주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은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옹호자라고 합니다. 네, 요양보호 용어 빈칸채우기 1탄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빈칸채우기 2탄, 인권과 직원윤리로 찾아뵐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가빗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예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꿈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